어제 또 뉴스가 많아가지고 잠을 잘 못 주무셨을 것 같은데. 네. 잠을 좀 잘 잤고 다행입니다. 어제 밤에 좀 많이 떨어져서 네. 눈을 일단 감았고요. 네, 오르길 기대하면서 잤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좀 힘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봅시다. 만평 보고 시작할까요? 네. 네. 네, 미스터 비트코인이 지금 상당히 괴로운 상황입니다. 네, 스트레티지 발, 저는 이제 약간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스트레치 발로 일어난 약간 시장 센티먼트의 악화에 깔려있던 시장이 전날 PC 발표로 인해서 좀 한 단계 좀 내려갔다? 약간 시간이 우연히 또 겹쳤어요. 내려간 시간들이. 그래서 네. 오후 10시에 좀 급격히 좀 내려간 모습을 보였고, 그 외에도 지금 한번 터지면 위험할 것 같은 뭐 이런 또는 오를 것 같은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있는데 일단 비트코인 현물 ETF의 자금이 계속 유출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한 유동성 고갈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에 좀 속 시원하지 못한 진행 속도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 이제 예상이 좀 아직 반영이 되진 않았다라는 의견도 있어서 저건 약간 유동성이 마르는 그런 이제 상징인가 네, 보군요. 이 포셉, 네, 여기 포셉, 네, 지금 수도꼭지에 국물이 안 나오고 있는. 네. 국물이 우려 나오지를 국물이. 않네요. 네. 예. 어쨌든 그래서 뭐 미스터 비트코인이 커피도 지금 마시던 흔적이 있는데 그 굉장히 괴로움 밤샘, 잠도 못 자고, 네. 밤샘 네, 제가 대신 리서치를 하고 잤습니다. 있지만 네. 방법이 없다 지금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일단은 좀, 뭐 네. 매크로부터 오늘은 얘기를 풀어주실 거죠? 네. 앞으로 좀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우선, 네. 미국 증시는 반도체 계속 좋죠.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뭐 어제 마이크론이나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이제 종목들이 10% 이상 계속 올랐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너무 좋게 잘 갔고, 대신 나스닥 지수는 좀 기술주의 이제 그동안 상승했던 뭐 부담감 때문에 뭐 차익 실현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조금 약간 약보합보다는 좀 높게 좀 하락을 했고요. 다우존스는 강보합, 그리고 S&P는 약보합이죠. 거의 뭐 보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스닥 100은 또 이제 주요 종목들로 인해서 좀 약간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변동성은 소폭 올라간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그냥 무난한 장세 대비 이제 저희 비트코인 차트는 조금 안 좋았다. 그래서 왜 그럴까 좀 뒤에 살펴보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전날에는 이제 뭐 전쟁 이전 수준으로 내려왔다 이런 헤드라인들이 많이 보였는데 네. 오늘 아침에는 좀 상승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선박들이 피격을 당하면서 그 이슈 때문에 5거래일 만에 좀 가격이 오른 건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약간 미국의 당국자들이 인용해가지고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싱가포르 국적의 뭐 선박을 공격했다. 뭐 이런 그 네.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뉴스들 때문에 유가는 좀 전날보다 약간 가격이 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과 이란이 좀 양해각서 체결과 함께 어렵게 마련했던 휴전 체제가 지금 시험대에 오르지 않았냐라는 뭐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 보도 한번 좀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위기가 그렇게 좀 좋지는 않아가지고 이란과 뭐 미국 관계에 대한 건 좀 계속해서 보도 팔로우하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애초에 지난주 말에 이 사자 회담으로 이 틀이 짜지면서 네. 제가 볼 때 한 일주일은 가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실제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일주일 동안은 집중적으로 기술 회담을 진행을 하겠다.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이란 안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대통령이나 외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협상파. 그래서 이제 협상파가 우세해져서 사실 MOU 협상이 진행이 맞습니다. 되고 있는 건데 네. 혁명수비대 일부에서는 계속 지금 반대 의견을 또.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발언을 하고 있어요. 절대 이란은 이 통행료 못 받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우리가 다 된 밥에 왜 죄를 뿌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호르무즈 선박 피격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주말에 어떻게 진행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 번 더 만약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유가가 다시 상승하면서 또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고. 또 이제 주말에 비트코인만 거래가 되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 시장이 또 혼자 영향을 받을 그렇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네. 네. 어쨌든 그렇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와서 다들 체감 못하고 있지만 주식 가격을 보면 좀 올라 있거든요. 한 레벨 이 전쟁이 휴전 덕분에 올라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악재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이 나스닥이랑 요런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거 설명을 주시면서 제가 아까 이제 오프닝 할 때 애플에서 이제 뭐 가격을 올렸죠. 지금 네. 이제 많게는 제품 가격을 150달러에서 많게는 한 300달러. 맞아요. 300달러면 너무 비싸지는 건데. 300달러면은 사실 이제 네. 한국 돈으로는 이제 거의 50만 원 돈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체감이 확 되죠. 네. 50... 컴퓨터 사는데 어제 샀으면 50만 원 싸게 사는데 지금 이제 오늘 사니까 비싸진 50만 거죠. 원이 비싸졌다. 네. 그러면 가장 일어나기가 쉬운 효과가 사람들이 소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나 안 사. 이렇게 되게 되면 근데 사실 지금까지 이 반도체 호황의 가장 장점이라면 장점이 뭐였냐면 네. 반도체를 사가는 곳이 다 엄청 큰 기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 기업들이 당장 돈을 안 벌어도 된다라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수요 공급 때문에 이 수요가 줄어드는 그러니까 공급량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네.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 건데 또 수요가 줄어들면 그만큼 공급은 또 풍부해지는 거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가는 사람들이 걱정 마, 우리가 다 사갈게. 이래서 그랬던 건데 애플이 못 견디고 가격을 지금 이제 한 200달러, 300달러 이렇게 올리면서 예.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단적으로 애플도 올리고 어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사실 엑스박스라고 하는 그 게임기가 게임기, 있는데 예. 그거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건 또 얼마로 올렸나요? 그것도 좀 그것도 2배 비슷한 정도? 수준, 비슷한 수준으로 그렇군요. 올렸는데 그건 원래 비쌌는데 더 비싸지는 그렇죠. 거군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이제 이 수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냐.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제 다 내려갔던 거고 근데 반도체 기업들은 이제 워낙 압도적인 실적이 바탕이 되어졌기 때문에 올랐고 근데 또 이제 오늘 아침에 보시면 사람들이 이제 궁금할 거예요. 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렇게 올랐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누워 있냐? 그렇죠. 와, 네. 그건 또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그 우려 때문입니다. 결국 그 수요와 공급의 문제 때문에. 그렇죠. 이게 결국에 사가는 사람이랑 파는 사람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 파는 사람이 너무 비싸게 가격을 가져가다 보면 이제 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필라델피아 지수라던가 뭐 마이크론이라던가 뭐 이런 지수들도 조금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걸 예상을 하고 계신 거네요. 네, 실제로 어제 이제 요 애플 발표해서 네. 이제 반짝하고 폭락이 일어났을 때 마이크론이랑 샌디스크 가격도 거의 한 8, 9% 빠졌었고요. 워낙 많이 올라서 그렇지 사실은 네. 좀 빠지긴 했다. 그 다음에 다시 반등을 한 거지.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또 이 미국장에 선행하는 코스피를 보고 미국장 가격이 움직이는 또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사실 비트코인 얘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건데 네. 결국에 미국 시장이 이제 나스닥이 깨지게 되면 네. 비트코인도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마음의 그렇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네. 얘기. 좀 미리 안 좋아진 가격이 보이긴 하는데요. 네. 지금 얼마죠? 지금은 아침까지도 6만 달러 회복을 잠깐 했다가 네. 다시 또 5만 9천 달러로 내려오고 왜 깨져버렸군요. 네, 네. 아직도 5만 9천 달러입니다. 이게 5만 달러대에서 마감을 했다는 게 사실 조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렇죠.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는데 자 이게 이제 어제 반짝 일어났던 상황이라서 제가 좀 해설을 드린 거고 네. 어제는 또 주요 지표 저희가 얘기했던 PCE 5월 맞습니다. PCE가 발표가 됐는데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또 쇼크에 대해서는 편집장님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네, 비트코인 차트 보시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때가 한 오후 10시께 정도 되는데요. 이때 가격이 한번 이렇게 쭉 이때 오후 10시께 쭉 한번 빠졌죠. 이 즈음 PC 5월 PC 발표가 나면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거기에 의한 이제 시장 반응이다라는 분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5월 개인 소비 지출, 그러니까 PC 데이터를 보면 시장의 예상을 넘어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헤드라인을 살펴보시면 전년 대비 4.1% 상승을 했고, 이게 2023년 4월 이후 최고치다라는 게 이게 많았습니다. 직전 3.8%에서 0.3%포인트가 오른 거기 때문에 이게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근원 PC조차도 2023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 목표치인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의 2배를 넘는 수준의 금리 인하는 당연히 이제 예전에 물 건너갔고 추가 인상까지 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뭐 우려 사항까지 막 이렇게 나오고 있었는데요. 뭐 월가에서는 뭐 이날 발표된 5월 PC 물가 지표가 최근 뭐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그 체결 이후에 유가 급락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반응이 있긴 하지만 디지털 자산 시장은 좀 달랐습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이제 PC 발표 직후에 비트코인이 뭐 거의 10분여 만에 뭐 하락을 했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100선을 타락, 100달러 선을 이제 100선을 탈환을 했고, 이더리움 5%, XRP 리플이죠. 리플과 솔라나는 각각 3% 하락을 했다. 뭐 이런 보도를 내기도 했고요. 코인게이프에서는 1시간 내에 그러니까 PC 발표 이후 1시간 내에 비트코인 롱 포지션 청산만 뭐 200만 달러가 넘는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2억 달러. 네, 네. 지금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억 달러가 넘었고 전체 크립토 청산이 13억 4천만 달러에 달한다. 이런 분석, 네, 집계를 또 내놨습니다. 상당히 일시에 네. 요게 와, 약간 애매한 예. 게 뭐냐면, 네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PC 발표를 어제 이제 라이브로 봤거든요. 근데 숫자가 네. 딱 나와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인. 그렇죠. 네. 기대치에 좀 부합했다라는 반응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왜냐면은 휴전이 된 거는 최근이고 당연히 맞습니다. 여기에는 반영이 안 돼 있을 텐데 그래도 그거 감안하면 나쁘지 않네라고 생각했고 바로 안 떨어졌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다들 비슷하게 생각을 했었나 보네요. 네, 1시간 정도가 되니까 이제 나스닥도 개장을 했는데 뭔가 네. 비리비리하고 뭐 그런 데다가 이제 애플이 가격 올린다 발표를 딱 하고. 그때쯤 했거든요. 네. 이 두 가지가 딱 겹치면서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고, 또 하나의 요소가 뭐냐면 어제 워딩이 있었습니다. 어떤 워딩이죠? 그러니까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네. 원래 이 사람이 항상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물가 괜찮아. 일시적일 거야, 상승이. 근데 이제 어제는 이 톤을 바꿔서 물가 상승을 쉽게 보면 안 된다. 아,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원래 이 사람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또 하게 되니까 사람 불안해지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헤드라인 PC가 4.1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목표치의 2배인 건 맞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뭐 아직 어떻게 해야 되나 막 하던 찰나에 여러 가지 이제 악재들이 중첩이 되면서 좀 이제 폭이 좀 크게 나타났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맞습니다. 이제 하루가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사실 패드워치에서 보는 그 이제 연내 금리나 환율 자체는 개선이 됐어요. 오히려 그냥 동결이 될 수도 있겠다, 다음에도 이런. 동결까지는 아닌데 지금 이제 9월 달에 한 번 인상을 하는 거였는데 네. 원래 24일 그러니까 이제 PC 발표 하루 전이죠. 만 하루 전에는 2번 인상을 하는 거였어요. 올해 9월에 한 번, 네. 내년에도 한 번. 그리고 이제 다시 인하를 하는 약간 이상한 이렇게 그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올해 9월에만 한 번 하고 내년에는 쭉 동결인 것으로. 많이 바뀌었네요. 네, 그래도. 그래서 이제 뭐 궁극적으로 보면 네. 그렇게 나쁜 물가는 아니었는데 여전히 부담이 되긴 한다. 그리고 연준 인사들이 이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게 좀 달라질 수 있다. 근데 그런 거 치고 사실 비트코인은 많이 내려간 건 맞네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거기에는 또 추가적인 또 이유가 있죠. 네, 그 PC 인플레이션 쇼크 외에도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팔로우하고 있는 스트래티지 이슈가 이어지고 또 있는데요. 그런가요? 네. 네, 이제 화면 같이 보시면 이 앞서 말씀드렸던 PC 내용이고요. 이제 STRC의 가격이 지금 75달러까지 내려왔거든요.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할인율이 벌써 25%죠. 제가 화요일 날까지만 해도 11%뭐 정도 내려왔다 뭐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는데 할인율이 2배 넘게 더 떨어진 겁니다. 그때보다. 이거 큰일 네. 난 거 아니에요? 네, 상황이 이게 그래서 어제 오늘 이 스트래티지에 대한 뉴스가 굉장히 이제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도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 뭐 주가 살펴보면 STRC가 뭐 75달러로 마감을 했고 그리고 스트래티지 주가는 또 85달러입니다. 둘 다 상당히 많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 때문에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엄청 커진 거죠. 안 그래도 지난번에 비트코인을 매도하면서 나왔던 이런 불안감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 가격이 회복되지 않고 하락을 하고 더 하락폭이 커지니까 아무래도 사실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은 투자자 심리가 많이 좌우가 되는데 이 부분들이 많이 지금 훼손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순자산 가치 대비 기업
가치 배수 그 엔나브라고 하는 것도 지금 1.05죠. 어제 뭐 방송에서도 말씀을 네. 주셨는데 이게 살펴보면 지난달 5일 스트래티지 1분기 컨콜에서 CEO인 퐁 레가 발표하기를 과거에는 1.0만 넘었어도 괜찮았는데 STRC 등 우선주 발행으로 부채 배당 이제 부채와 배당 부담이 늘어나면서 손익분기 엔나브가 1.22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 말이 1.2 미만으로 내려가면 이 주식을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사는 게 오히려 이제 기존 주주들에게 손해가 된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사실 더 나아가자면 뭐 주가가 계속 개선이 안 되면 비트코인을 결국에는 어쩌면 나중에는 팔아야 될 수 있는 게 진짜 현실화될 수 있다는 거죠. 32개가 아니라 더 많은 걸 또 뭐 고민해 봐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게도 시장에서 뭐 이런 우려 사항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뭐 10개월 정도 당장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는 이런 부채 부담이나 배당까지는 할 수 있지만 사실 10개월이나 시간이 길지가 않잖아요. 지금 그쵸. 비트코인 전망이 말이 많은 상황에서 지금 평균 매입값 비트코인 한 개당 평균 매입가 7만 5천 달러 이 정도 선을 7만 달러 초중반 선을 넘어가지 못하면 이 스트래티지의 손해가 계속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개선해야지 좀 시장의 심리도 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표 준비해 오신 게 있어서 한번 네. 보여주시면 네. 이렇게 핵심 좀 이슈들. 정리가 될 수 네. 있는데요. 일단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5달러 이 신뢰가 좀 훼손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이제 좀 분석을 좀 더 살펴봤는데요. STRC의 이제 뭐 이 구조가 스테이블 코인은 아니다. 그러니까 100달러 부근에서 뭐 거래를 하는 게 목표일 뿐 이게 꼭 보장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장에 의해서 가격이 내려간 거다. 그래서 이런 걸 좀 다시 봐야 된다라고 한 거죠. 이게 제가 어제 곰곰이 생각을 이거 해봤거든요. 큰일 난 것 같은데요. 그 네. STRC 가격 추이를 보면 이전에는 비트코인 가격에 이렇게 움직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게 STRC 가격은 STRC라고 하는 연구 네. 우선주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움직이지 이게 비트코인 가격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거든요. 네.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가면 STRC 가격이 내려간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STRC는 갖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팔면 배당을 못 받습니다. 네. 근데 배당 받는 비율이 이제 11.5%란 말이에요. 연말에.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거의 2주에 한 번씩 주니까 이거 연말 효과도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2주에 한 번마다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 상품인데 이거를 굳이 지금 80달러에서 75달러로 내려왔다는 거는 더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쵸. 80달러도 싼데 그걸 더 팔았다는 의미는 배당을 못 받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이라도 털어야 될 것 같다라는 이거라도 생각을 받고 하는 팔자.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얘기가 결국 나왔는데요.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한 결국 이번 사태의 피해자는 은퇴 자금으로 LTRC를 산 이제 주주들과 그리고 스트래티지의 이런 뭐 철학이나 가치에 의해서 또 비트코인의 간접 투자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스트래티지에 투자한 개인 주주들이 고통받고 있다라는 네.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러다가 이게 근데- 진짜 스트래티지 뭐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음. 네. 근데 또 이제 흥미로운 부분인데 이 마크 팔머가 벤치마크 이제 애널리스트인데 분석가인데 이 벤치마크가 최신 보고서를 또 이제 낸 건데 거기서 스트래티지에 대한 보통주 주가, 그러니까 스트래티지 목표 주가를 570달러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또 오. 내리진 않았어요. 네. 이게 지난 이제 10월에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스트래티지 주가가 457달러 정도가 됐었거든요. 이것보다 더 훨씬 높은 건데 지금 상황이 엄청 낮잖아요. 주가가. 그래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현재 주가 하락이 과잉 반응이다. 그리고 뭐 STRC 급락은 구조 붕괴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스테이블 코인처럼 이렇게 뭐 패깅이 되어 있고 디패깅이 되어 있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스트레스 테스트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연말에 대폭 상승할 수 있는 시나리오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을 유지한다라는 또 근거를 내놨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그 벤치마크의 이 분은 워낙 또 유명한 분이시니까 이걸 믿어봐야 되나요? 아, 저걸 믿으면 안 되죠.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지금 네. 이런 상황에 그렇답니다, 왜 여러분. 목표가를 믿지 말아요. 100달러나 높게 이게 제시를 합니까? 이런 거는 이제 믿으면 안 되나요? 이 사람이 약간의 친소 관계에 휘둘렸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 네. 이제 사실 비트코인도 아니고 MSTR 목표가를 높일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기업의 핵심 가치인 신뢰가 좀 많이 훼손을 당한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네. STRC가 이제 언제 그랬다시피 100달러 회복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때가 되면은 이걸 얘기해 볼 수 있죠. 아, 그때가 되면. 네, 근데 알겠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기업 김칫국이다. 자체가 위험하고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됐음에도 이 MSTR 스트래티지 측에서 뭔가를 수습하려고 하는 아무런 메시징이 없어요. 그래도 맞습니다. 뭐 계속 네. 뭐 얘기를 하긴 하잖아요. 또 자기가 사기도 하고 STRC를 아니 그 미안하다는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항상 미안하다를 중요시 여기는데 우리가 이렇게 너네들의 신뢰를 까먹어서 우리가 미안하게 미안하다. 됐다. 네, 그래서 I'm 투프라임의 CEO인 알렉산더 블룸은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강하게 비판을 했었죠. 세일러가 반복적으로 계획을 바꾸고 공언했던 계획에서 이탈하고 그리고 STRC의 그리고 STRC와 스트레티지에 저조한 이 주가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면서 굉장히 좀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스트레티지가 가까운 미래에 비트코인을 의미 있게 매수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라는 전망도 이제 아니 그리고 지금 보세요. 저희도 이거 지금 3개월째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최근 한 달 동안에 스트래티지가 뭘 샀다. 그럼 불안해. 그렇죠. 오히려 오히려 왜 샀지? 또 높은 갑자기. 가격에 샀나? 약간 이런 사면 가격이 고점에. 내려가니까. 네, 고점에 네. 샀나.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어제 박상현 편장하고도 얘기했지만 그렇죠. 그냥 제가 볼 때는 이 MSTR 보통주를 좀 희생해서 펀딩을 돈을 아예 많이 하고 네. 그걸 그냥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충분히 우리가 버틸 수 있다. 비트코인 상승할 때까지. 네. 또 뭐 이 두 분의 의견을 좀 비교했을 때 저는 약간 알렉산더 블룸 CEO의 약간 좀 요쪽에 터프를 가까운. 좀 주고 싶은데요. 네. 지난 3월에 이 블룸 CEO가 했던 발언이 하나 있습니다. 스트래티지의 STRC가 좀 초기에 판매가 잘 됐잖아요. 초기 네. 흥행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블룸이 세상에 공짜 점심 없다. 노프리 런치. 네. 아. 국채보다 6% 이상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상품에는 반드시 추가 위험이 따른다라고 이제 경고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블룸의 얘기가 조금 더 저는 눈길이 가더라고요. 네. 아니, 상황은 심각한데 제가 자꾸 웃음이 나는 이유가 저 김동완 대표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걸 처음 봐가지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신기해서 네. 자꾸 웃음이 나네요. 저도 회사를 하지만 물론 이제 아주 구멍가게 같은 회사지만 네, 이렇게 남 돈을 끌어다가 막 쓰고 왜냐하면 화가 이제 나죠, 사실. 비트코인을 네.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또 화가 나요. 이게 그쵸. 인질이 잡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뭔가 이용한 느낌, 네. 우리의 이 순수한 마음을 이용당한 느낌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처음 하는 게 아닙니다. 위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했고 네,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말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센 그러니까요. 척을 하더니 지금 이제 뭐 아무 말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동환 대표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원래 비트코인이랑 STRC의 가격이 뭐 그렇게 유의미하진 않았는데 요즘에는 이 두 개의 가격이 좀 상관관계가 생기면서 그런가요? 또? 네, 그래서 하락에 자꾸 이제 부추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랬다니까요. 이건 상관관계가 없는데 갑자기 왜 따라서 내려가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이 그렇죠. 이건 무슨 장표를 일인가요? 좀 같이 보시면 이제 네. 90일 이 STRC와 비트코인의 90일 상관계수를 좀 분석을 해봤을 때 0.7 정도 나와서 상당히 좀 유의미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고 이게 계속해서 좀 최근에는 같이 동반을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TRC 가격과 비트코인 가격이 서로가 서로를 좀 추종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 심리가 계속 더 반영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결국에는 이 두 개가 좀 떨어져야 다시 예전처럼 그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퀘스천 마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과거에도 저희가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GBTC라고 해서 비트코인 네. 현물 ETF 이기 전에 투자 신탁 모델로 만들었던 근데 이제 이게 한때는 할인율이 50%가 넘을 정도로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물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확정되면서 오르긴 했는데 이게 가격이 어떻게 올라갔냐면 네. 거의 이렇게 수직 상승을 했어요. 며칠 만에. 네. 그래서 STRC가 지금은 가격이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태지만 또 어떠한 모멘텀이 있거나 계기가 있다라고 하면 또 가격이 급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뭐 그렇죠. 그래서 시장 의견도 좀 엇갈리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지금 상황을 보시는
분들은 뭐 현재 할인율이 굉장히 매력적인 진입점이다. 그래서 회복에 따라 가격이 반등하면 뭐 이 STIC로 소득과 자본 이익까지 동시에 창출이 가능하다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속적인 약세는 결국 자본 구조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기존 보유 자산에 대한 이제 의존도를 높이거나, 그러니까 스트래티지 얘기인 거죠. 공격적인 비트코인 매수를 뒷받침해온 좀 긍정적인 이런 피드백 루프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의견도 네. 있습니다. 네. 사실 상관계수도 또 조심해서 봐야 하는 것이, 이게 둘이 상관이 있다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같이 움직인다는 거는 그냥 뭐 거시경제의 바람 속에서 이런 같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서로 뭐 상관관계가 있다는 건 아니니까 좀 그렇죠.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최근에만 그랬다. 원래 그런 건 아니다라는 네. 걸 좀 네.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화를 내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갔네요. 벌써 빨리 빠르게 진행해야 될 것 진행해야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날 좀 비트코인이 최근 이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에는 아무래도 ETF 유출이 좀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6월 24일 이제 데이터를 봐도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4억 7만 달러의 순유출이 발생했습니다. 그 전날이 23일에도 1억 뭐 1,400만 달러가 이제 유출이 되면서 억 단위 규모의 순유출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계속해서 영향을 안 좋게 주고 있는 거고, 이렇게 현물 ETF가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제가 전에도 저희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게 있는데, 그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프리미엄 지수가 있죠. 그것도 지금 상당히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미국의 이런 수급이 많이 안 좋아진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하나 좀 더 정리해 본 거는 이게 중요한데요. 오늘 오후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싱가포르 기준으로 오늘 오후 4시,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오후 5시입니다. 그때 좀 대량의 포지셔닝 청산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보도들과 분석이 좀 나왔습니다. 네. 대리빗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대량 좀 포지션이 정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게 지금 현재 활성화된 전체 계약수, 그러니까 즉 미결제 약정의 한 37%에 달하는 좀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 포지션이 상승에 베팅한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계속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일시에 많은 양의 이제 포지션이 청산돼서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좀 이에 있어서 오늘 오후 한 이 시간대쯤 오후 5시 이전에 좀 투자자분들 계속해서 장을 좀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시기 요거는 전에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다. 아, 요런 네. 정도로 그냥 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5시 전후해서 그렇죠. 네, 변동성이 네. 좀 클 수 있다라는 부분 해주시고, 전망을 좀 준비해 주셨는데 요거를 좀 짧게나마 짧게 진행을 예. 좀 해볼까요? 네. 그래서 짧게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코인마켓캡에서 오늘자로 좀 전망을 한번 냈는데요. 이전에 이제 스탠다드 차트에서 뭐 비트코인의 좀 약간 하방 가격을 한 5만 달러로 예상한 적이 있는데, 코인마켓캡은 최근에 이런 분석들을 다 비교를 해봤을 때 이쪽이 좀 더 우세한 것 같다라는 좀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그 이유가 이제 연준의 매파적인 분위기, 그리고 ETF의 대규모 순유출 지속, 그리고 채굴업체의 매도세, 그리고 재무기업들의 매도 압력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좀 살펴볼 부분이 스트래티지의 뭐 비트코인 32개 매각보다는 일본의 메타플래닛, 그러니까 일본의 스트래티지라고 불리는 DAT 기업인데요. 여기에 엔나브 프리미엄이 이전에 8배에서 2배로 4분의 1 정도 떨어졌다는 게 좀 주요한 요인이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봤던 겁니다. 네. 그래서 또 이 신호와 더불어 이 마라홀딩스 있죠. 저희 채굴 기업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도 좀 상당량의 10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매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 좀 압박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오르진 않을 것 같다라는 이제 전망을 냈고요. 이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반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코인마켓캡에서는 좀 7월 FOMC에서 연준이 좀 더 완화적인 기조를 보이거나, 그리고 ETF에 자금이 확 들어오거나 뭐 이런 내용들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네. 이 금리 기조와 그리고 이 ETF의 자금 흐름이 좀 바뀌어야지 시장의 좀 방향성이 바뀔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결론이 좀
영향가 있네요. 차트 네. 보시지 마시고 지금 뉴스 보셔야 될 뉴스를 때다. 계속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더 볼 이야기. 거는 21 쉐어즈에서는 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뭐 앞서서 저희가 방송 전에 동환 대표님이랑 얘기도 했는데 최근에 이런 이제 기관 리서치에서는 비트코인의 연말 좀 가격으로 10만 달러 선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야 각자 이제 뭐 있겠지만 그래서 일단 21 쉐어즈가 21 쉐어즈가 얘기한 거는 비트코인의 4년 주기는 여전히 유효하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좀 눈에 가는데요. 왜냐하면 현물 ETF가 작년에 출시되고 나서 시장이 4년 주기는 깨졌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네. 했었는데 21 쉐어즈에서는 여전히 4년 주기는 유효하다. 하지만 이제 좀 실질적인 성격은 좀 바뀌었다라고 본 게 또 있는데요. 같이 살펴보시면 네, 이번 사이클의 특징이 어떻게 바뀌었냐. 과거에는 이 4년 주기 때마다 굉장히 하락폭이 컸지만 이제는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조정폭이 예전에 80이었다면 뭐 이번에는 50% 정도가 될 거다라는 전망을 같이 분석을 했다는 게 좀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지금 10만 달러에 많이 맞추고 있어요. 그 하우스들이 전망을 할 때 연말에 비트코인 얼마 갈까요? 물어보면 6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10만 달러 정도에 맞추는데 이게 근거가 있는 게 아닙니다. 딱히. 딱히 여기도 없다. 보시면 이제 입장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이 원래는 4년 주기가 약화됐다고 했는데 슬그머니 4년 주기에 따라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아직 살아있다. 네, 그렇게 예. 이제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이제 면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저번에 이제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 대표님 나오셨을 때도 이제 좀 보수적으로 네. 7만 1천 네. 정도 본다라는 이야기도 하셨고 하니까 좀 신중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아주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10만 달러를 가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하등 없나요? 네. 지금 현재? 클라리티 법안이 유일한 이제 모멘텀인데 그 친구도 지금 7월 중순에 상원에서 네. 뭐 논의를 한다는 걸로 봐서는 이제 중간 선거 이전에 될 가능성이 조금 낮아졌다. 이제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리고 뭐 예. 트럼프 대통령이 세이브 아메리카가 이제 통과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법안을 서명을 하지 않겠다라고 또 으름장을 나섰기 때문에 아휴, 이런 변수는 네. 또 생겨서 같이 뉴스 저희랑 같이 살펴보시면서 시장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블록미디어 김재희 편집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